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금융감독원 류한은입니다. 오늘은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3일째 날입니다. 경제 금융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금융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금융교육은 강의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금융에 내재된 위험과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금융 소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첫 번째 순서로 청소년을 위한 금융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께서 금융 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존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고, 특히 금융 분야에 안타깝게도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금융, 특히 돈에 대한 거, 부자가 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우리는 오히려 돈을 멀리하라고 배웠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배웠고, 또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이제 보통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금융 문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요. 개인적인 삶도 망가지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커뮤니티,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국가까지도, 한 나라의 국가의 미래도 망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경제적 독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려면, 경제 독립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단 조건이 금융을 이해하고, 또 결정적으로 뭐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돈이 일하게 한다는 거. 자본주의가 뭔가, 돈이 일하게 하는 게 뭔가, 투자가 뭔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돈을 일시키는 거.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을 일시키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전 세계 있는 유태인들이 0.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유태인들 인구가. 근데 전 세계 자산의 20%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돈을 제일 먼저 깨달았고, 돈을 일시키는 걸 깨달았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이름이 신기하게 전부 유태인 이름이죠. 골드만삭스, JP모간, 이런 이름들이 다 유태인 이름입니다. 제가 일하던 라자드라는 회사도요, 유태인 이름이에요.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제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일하게 하라. 지금부터는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요.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유태인들은 돈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뭐죠? 돈을 귀하게 여겨라.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너무 재밌죠? 돈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부자가 되라. 근데 그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어디다 써라?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태인들 보면 엄청난 부자가 많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에 주커버거는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 사람은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러죠. 놀라운 뉴스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 딸한테 생일 선물로 뭘 했죠? 자기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러고 이게 딸에 대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네가 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딸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돈에 대한 관념은 특별하죠. 그래서 부자도 많이 나오고 또 훌륭한 부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부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비슷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의미가 뭘까? 자본주의 하는데 정말 우리는 내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자본주의 하면서도 생각은 자본주의적이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란 뭔가? 자본주의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본가가 부자가 된다. 왜냐?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본은 잠을 안 자요. 근데 노동은 잠을 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잠도 자야 되고 또 놀러도 가야 되고 하니까 노동만 일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다리가 2개 있잖아요. 2다리로 걸어야 건강하게 걷는데 한쪽만 걸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문맹인 거예요. 금융 문맹은 질병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전염성이 높고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안한 얘기지만 대가를 치르고 있죠. 노후 준비 거의 다 안 돼 있죠. 그리고 미처 돈을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했을 때 굉장히 힘든 라이프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놀랍게도 수년째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게 금융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자본가도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라고 배웠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거기서 끝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 노동자만 되라, 이런 거예요. 자본과 노동을 같이 일해야 되는데 노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남보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닐까?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자본주의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융 문명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 뭘 했느냐, 그걸 고치기 위해서 회사들이 주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당신이 월급 가지고 노동만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가도 돼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나눠준 거예요. 자본가라는 거는 그 기업의 소유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 가서 일하는 거는 노동자 역할이지만 내가 집에 가서 잘 때는 자본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져야 되겠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금융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 들었죠. 또 부모님 세대가 주식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게 이제 문맹의 국가의 아주 전형적인 거죠. 주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재벌 회장님들 다 부자죠. 왜 부자죠? 갖고 있던 주식 때문에 부자죠.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들어와요. 복리의 마법이 뭐냐면 기간이 길수록 부르라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워런 버핏 얘기 많이 들었죠?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에 10,000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나중에 20년 후에 보니까 몇 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장 누구보다 일찍 사고 가장 늦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증권 방송 보면 대부분 그 단기 투자를 얘기하죠. 뭐 이 주식을 사면 20% 벌 수 있다. 타겟 프라이스가 어떻고. 또 20% 손해 보면 어떻게 되죠? 손절매라는 걸 하죠. 근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지금부터는 특별한 인베스터가 돼야 돼. 인베스터는 뭐죠? 투자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트레이더는 뭐죠? 트레이더가 반대 개념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투자가가 아니고 트레이더죠. 그리고 트레이더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돼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니까, 자본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투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돼요.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요새 나오는 ETF가 뭔지, TDF가 뭔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관심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금융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얘기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금융 문명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금융업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도 익히고 또 투자의 개념도 익히고 그래서 자산운용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증권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유태인처럼 우리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 꾸준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적당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다 되겠지 하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유리한 상태이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이제부터는 나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그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다 같이 자본가가 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노동자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때, 놀러 갈 때 누군가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제 책을 읽고 사교육비를 한 달에 60만 원씩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사교육비가 그렇게 내가 부자 되는 거에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번 해보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6년, 5년 흘렀나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생의 재산이 1억 4천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자기가 잘했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제 라이프에 대한 거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경제적 독립을 하기 원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몇 살부터 투자했을까요? 11살부터 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되고 나부터 투자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대부분 핑계를 대죠. 뭐 나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학벌이 나빠서, 나는 뭐 여러 가지로, 난 서울에 안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가난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부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프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돈이 생기면, 용돈이 생기면, 내 아르바이트에서 번 건 있으면 무조건 어떤 거에 써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대신에 다른 거 다 딴 사람 다 주는 거 남은 돈으로 나한테 주려고 하니까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나부터 페이해라. 나의 노후부터 페이해라.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페이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10%, 10만 원은 무조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내가 30년 후에 찾을 거니까, 40년 후에 찾을 거니까. 그건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나부터 페이하지 않고 딴 사람부터 페이하게 되면 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중에는 내가 왜 돈이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건 적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돈 버는 게 없겠지만은 이걸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나부터 페이해라. Pay yourself first래요. 나부터 페이해라. 그리고 그걸 항상 잊지 말고요. Saving now, power later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만 원 아낀 게 나중에는 엄청난 파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마세요. 이게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돈으로 돌아온다는 거고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사고 하루도 늦게 팔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right now.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 좋은 걸 알아놓고 또 좋은 얘기 들었어. 그러고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미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고통은 너무 크죠.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가장 높고 또 노후 준비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이 생길까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럼 국가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더 좋은 세상으로. 그래서 부자가 많이 나오고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또 여러분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처 그 노후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엔 어려운 일이 겹칠 수밖에 없죠. 은퇴하지 못하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한국이 최상위예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미처 돈이 없죠. 왜냐하면 돈을 안 시킨 거예요. 일을 안 시킨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지금부터는 온 가족이 부자 되기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배웠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자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교육을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금융교육입니다. 이게 금융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도 풍부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풍부해지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해라 중요하죠. 노동만 일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제가 복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1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100원, 200원 해서 한 달에 줄게. 그럼 여러분 어느 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10억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100원으로 해서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지극히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30일째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이에요.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했을 때 30일째는 날은 530억이에요.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31일째는 얼마일까요? 1000억이에요. 32일째는 얼마예요? 2000억입니다. 이게 아까 스노우볼 이펙트죠. 지극히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워런 버핏이 정말로 부자가 된 거는 최근 10년이에요. 그동안 투자했던 게 복리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조씩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달 100억씩 들어온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의 부의 차이는 엄청나죠. 1살 때부터 50만 원씩 꾸준하게 투자해서 6%, 7% 가정하면 그 아이는 6억 정도가 생기게 되죠. 엄청난 거죠. 한 달에 50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한 2, 3천 원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지 말고 투자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버크셔 하더웨이라는 회사죠. 굉장히 처음에 한 1, 20년 동안은 아무런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죠.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꾸준하게 하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넷플릭스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비를 투자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의 넷플릭스에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 가입비가 10,000원 정도 되죠? 가입비 대신에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한 거예요. 얼마냐면요, 놀랍게도 2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2억 2천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22억이죠. 우리 부모님이 쓰시는 사교육비를 넷플릭스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20억이죠. 그러면 부자죠. 그러면 취직 안 해도 되겠죠. 그게 돈을 일하게 한 사람의 영리함이죠. 그러니까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돈을 일하게 시킨 사람은 나중에 큰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특별한 투자가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교육비 끊고 그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은 내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주식을 막 가격을 맞추는 걸 생각하죠. 샀다 팔았다 하고 오늘 사갖고 뭐 타겟 프라이스가 어떻고 뭐, 절대로 그건 투자가가 아니에요. 투자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 돼요. 주식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이 회사의 동업자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식을 한 주를 사지만 내가 이 한 주 사는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차트를 보죠. 가격을 봐요.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격을 맞출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이 회사가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와, 엄청난 회사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활동 안에 카카오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 주식을 무조건 매일 모았다면, 한 달에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앞으로도 그런 주식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워런 버핏에서 뭐를 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탕 사 먹는 돈을 아껴서 자본주의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탕 사 먹을 때 이 사람은 사탕 나오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남다르죠. 여러분 청소년들도 지금부터는 무조건 남이 하는 거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어떤 펀드를 사면 좋을까? 펀드가 뭐고 주식이 뭘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워런 버핏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늦었죠. 근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똑같은 얘기를 듣고 실천한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실천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마켓 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많이 그러죠. 뭐 주식시장이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갔고 어저께도 한국의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뭐 주식은 어려울 테니까 주식을 다 팔았다가 다시 또 시장이 좋아지면 사야 한다. 그건 투자가가 아니에요. 나는 20년 투자하고 30년 투자했거든요. 거기 흔들리면 안 되죠. 나는 꾸준히 모으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사는 사람인데 와, 박앤세일 하는구나. 왜냐하면 30년 후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투자 기간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핸드폰 보고 주식 가격을 보는 사람은 훌륭한 투자가가 될 수가 없죠.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나를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놀러 가면 돼요. 근데 너무나 조급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격을 체크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투자가가 아니라 점쟁이가 된 거죠. 여러분 점쟁이가 되면 안 되죠. 투자가가 돼야죠. 투자가는 내가 기업이나 펀드에 투자했을 때 5년, 10년, 20년 기다렸더니 나중에 그 돈이 엄청나게 돼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거죠. 돈 생길 때마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투자가가 되죠. 도박가가 되면 안 되죠. 매일매일 주식 가격을 체크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투자가가 아니라 도박자죠.
도박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도박은 패가 망신하죠. 여러분들 투자가가 돼야 됩니다. 꾸준하게 모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라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죠. 과소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단기 매일매일 주식 가격을 보는 사람들.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나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자금인 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죠? 사교육비를 쓰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라고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애가 부영수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더 투자를 열심히 했느냐, 누가 더 자본주의를 깨닫느냐가 부자가 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이만큼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잘못된 금융 문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아까운 돈을 다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했죠. 사교육 금지를 했습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을 다 금지를 해버렸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부자로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금융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도박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벌고 싶고 빨리 일확천금을 여기는 수단으로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주식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주식을 도박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죠. 전부 똑같은 직업을 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유태인들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남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창의성을 기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모든 분야에다 유태인들의 두각을 나타내죠. 영화 감독도 유태인, 뭐 금융인도 유태인, 영화 배우도 유태인, 음악가도 유태인, 다 유태인이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서 그러고. 유태인들은 그거를 부모님이 끊임없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고 놀리고 네가 원하는 거를 찾는 교육을 해야 되지, 남들이 원하는 교육, 전부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고 전부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교육은 내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교육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창업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요. 창업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뭘까 관찰하면은 다 창업 아이디어는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만 해도 대학생들의 40%가 창업을 한다 그럽니다.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만 창업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중국은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한국은 부자 되는 것보다는 위험이 없는 직업을 택하는 거죠. 그게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부자 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 단위의 기업이죠. 짧은 기간에 조가 넘는 그런 기업을 키운 숫자입니다. 그런 기업의 숫자인데요. 미국이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다 별로 나오지 않죠. 여기서 한국이 중국 같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한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까요? 근데 여기서 한 나라가 없죠? 어딜까요? 일본이 없어요. 일본이 왜 없을까요?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거를 타부시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자본가가 되는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계속 경제가
새로운 경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본주의자가 된다. 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부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진정한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 유태인처럼 만들고 싶어.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창업 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1년에 550만 개 회사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망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일본 모습이 되는 것보다는 중국 모습이 되는 게 좋죠. 유태인의 모델을 따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부터 금융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본주의를 깨닫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태인이죠.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사인데요. 대부분 부자 되는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 안정성 있는 거를 청소년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막게 되죠. 부자가 나오는 확률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야 되죠.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놀랍게도요. 공부 잘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도덕성이 높았다. 사교성이 좋았다. 호기심이 많았다. 투자를 했다. 긍정적인 거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도덕성은 왜 도덕성일까?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투자했을 때 내가 믿을 만한가?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교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투자 아이디어도 얘기하고 또 정보도 얻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호기심.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끊임없이 호기심이 정말로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겁니다. 투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한국의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헬조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 절대 부자가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대한민국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그 좋은 거를 얘기하고 또 내가 창업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나라죠. 창업 자금도 대주고 뭐 온갖 혜택이 다 많아요. 한국처럼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좋은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이런 게 있네요. 나도 해야 되겠어요. 주식 투자했더니 누구는 카카오에 투자했더니 누구는 네이버에 투자했더니 누구는 맥도날드에 투자했더니 누구는 코카콜라에 투자했더니 큰 부자가 됐네요. 나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 쓰면 망했잖아요. 망한 회사를 골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들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강의하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문화는 죽은 문화예요. 궁금한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이 많아야 돼요. 저 사람 왜 부자가 됐을까? 나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앞으로 30살이 되면 뭐 할까? 50살이 되면 뭐 할까? 은퇴할 때쯤 뭘 할까? 끊임없이 궁금해야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앞으로 부자 될 확률이 점점 낮아져요. 궁금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런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 그냥 공부 잘하려니까 그냥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학원 잘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 회사와 내가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거고, 주식 시장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내가 창업을 통하지 않고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투자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작은 돈이지만 그 작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401k라는 거를 1980년에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투자한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가 월급의 10%는 무조건 강제로 한 거예요. 대신에 세금 혜택을 줬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60세까지 못 찾게 하는 강제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을 때 했죠.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백만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월급의 10%씩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30년 동안 투자했더니, 그리고 강제적으로 투자했더니 그동안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폭락도 가끔 오기 했지만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큰 부자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13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놀고 있어요. 주식 비중이,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7%예요. 아직도 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를 친구로 만들어라. 복리가 적이 되면 안 된다. 복리가 적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명품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놀러 가는 사람들, 작은 돈이지만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unmet needs라는,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unmet needs가 뭘까? 창업 아이디어가 다 여기서 나와요. 세상을 살면서 불편한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필요는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인터넷이 생겼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옛날에 가능하지 않았던 게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 못할 게 없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 다방 문화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었어요. 미국은 이런 커피숍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요, 1980년대 미국에서는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길거리에서 만나요. 몇 번가 코너에서 만나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기다릴 데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스타벅스 생각을 안 했을까? 그죠? 근데 지금 전부 한국의 다방은 망했고 전부 한국 사람은 스타벅스에 가잖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만날 때 커피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들은 그거를 주목한 거예요. 절대로 뭐 엄청난 뭐 테크놀로지가 아니죠. 그 창업 아이디어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unmet needs,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그걸 창업 아이디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액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기업을 골라보세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업을 골라보면요, 거기서 엄청난 걸 배워요. 이 기업은 창업자가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했을까? 창업할 때와 지금의 격차가 얼마큼 벌어졌을까?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뭘까? 이 사람들은 경쟁을 어떻게 이길까? 이 사람들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케팅할까? 엄청난 게 배울 게 많죠. 그럼 나중에 내가 창업했을 때 이 기업을 통해서 그때 내가 투자한 기업은 이러이러했던 일을 했는데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좋은 걸 배웠으니까 내가 창업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죠. 동시에 돈도 같이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면 공부도 더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높아지게 되면 훨씬 더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가 높게 하는 공부는 재미가 없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이만큼도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이 된 경우가 더 많아요.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런 관심사를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관심사도 변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본가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작은 돈이라도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지금 뭐를 해야 되죠?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펀드에 투자하기를 권해요. 그래서 그 펀드에 투자하는 작은 돈으로 여러 회사를 살 수가 있으니까 펀드에 대한 공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친구들하고 투자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자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부모님하고도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이 혹시 주식 투자에 부정적이라고 그러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노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 문맹은 나 혼자로 끝나면 안 돼요. 금융 문맹 탈출은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조카 뭐를 해줘야 될까요?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앞으로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은요 물건을 사주지 않고요 생일날 펀드를 사줍니다. 주식을 사줘요. 그렇게 점점 더 부자주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미래를 사준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금융 문맹에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금융 산업이 발전할까요? 금융 산업이 가장 훌륭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지 않고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 여학생들, 이 금융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성 CEO도 많이 나와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여성 CEO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다 같이 부자 되는 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죠? 액션.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사고 누구보다 늦게 팔아라. 이걸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됐을 거로 확신합니다. 다만 꼭 제가 말한 거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